지난주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 추격 과정에서 8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바디캠이 공개됐는데 용의자는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롱비치 항구 부두에서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인부 3명이 다치고 1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전국으로 코로나19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입원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3개월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고 입원 환자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가상화폐로 불법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을 준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 추격 과정에서 8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당시 현장을 볼 수 있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의견과 적절히 대응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흑인 남성이 마켓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에게 손을 들라고 하자 흑인 남성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던 경찰관 3명 중 1명이 용의자에게 총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뒤를 쫓던 경찰이 2발, 다른 쪽에서 다가온 경찰이 다시 6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도망가던 20살 디 앤서니 바나테는 복부와 다리 2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용의자의 총을 찾기 위해 몸을 돌려가며 수색합니다. 총이 보이지 않자 경찰도 당황한 듯 보입니다. 이때 용의자 차량에서 내린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피 흘리는 용의자를 보자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다른 경찰이 용의자 차량 바닥에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할 당시 용의자 바나테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2명의 경찰은 유급 휴가 중이고 바나테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공개되자 가족과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경찰이 대중의 안전을 위해 할 일을 했다는 의견과 과잉 진압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롱비치 항구 부두에서 철제 비계가 넘어지며 인부 3명이 다치고 1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철제 비계에 깔린 인부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롱비치 항구 피어 스트리트과 피코 애비뉴 교차점에 건설 중이던 철제 소방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인부 3명이 다치고 1명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인부는 현장에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롱비치 소방당국은 부상당한 인부들 가운데 1명은 무너진 철제 구조물 아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대를 차단하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서서히 확산하면서 입원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건수는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고 입원 환자 수도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최근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중간 단계로 상승한 가운데 앞으로 감염률의 급상승세가 예고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는 1,251명이었으며 이는 지난 1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만 명당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40명으로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비율은 10명으로 전달의 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현재 뉴욕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염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과 BA2.12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도 어제 신규 확진 건수가 3,479건을 기록하며 지난 3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이후 단일 신규 확진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8개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중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2,373건까지 올랐는데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137%가 오른 수치입니다. 주 전역 71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코로나 관련 환자는 605명으로 2달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초반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2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입니다. 주 전역 양성률은 지난주 기준 9.45%까지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21년 가을 학기 성적을 비교했는데 캘리포니아주처럼 원격 수업이 60% 이상 실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5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 대신 대면 수업을 한 지역의 학생들 성적은 20%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저하폭이 컸는데 인터넷 접속과 학습 공간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아시안게임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亚洲奥林匹克理事会总干事6号宣布，原定于2022年9月10号至25号在中国杭州举办的第19届亚洲运动会将延期举行。 하지만 중국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연기에 이어 다음 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국무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을 준 서비스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마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조만간 다음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평가가 최근 북한이 공개한 성명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갱도가 복구되고 새로운 출입구가 포착되는가 하면 화물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중 지하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다만 실험장 터널에 핵물질이 이미 들어가 있는지는 미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동맹, 우방국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도 이어나갈 거라면서 특히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블렌더라는 서비스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블렌더를 이용해 2천여만 달러,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계속 대응해 나갈 거라면서도 북한과의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대피하던 민간인 차량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조스탈 제철소 지하터널 안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이 들것에 실려 있습니다. Вот это их привезли, это та машина, которую затурили только что. Ну, не только что, полтора часа назад. Да,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이동하던 차량을 러시아군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군인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민간인 대피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러시아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중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악의적 선전을 계속해서 반박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меренная ложь. Россия тверд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ринцип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в ядерной войне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бедителей, и она не должна быть развязана. 한편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월 9일 마리우폴에서 전승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가 자체 행사를 할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 판례를 뒤엎는 연방 대법원에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된 이후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개 주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낙태권은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49년 전의 판례를 뒤집을 경우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화당 주들을 중심으로 낙태 금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시기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벌 강도를 높이고 성폭력 등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Over 28 states at this time are already going to ban abortion should Roe v. Wade be finally overturned. 반면 민주당 성향의 16개 주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저지, 메릴랜드 등 8개 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현재의 낙태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 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I choose to fight for reproductive freedom and to fight for the rights that we have had in this country for 50 years. 50 years of settled law. Roe versus Wade has provided for the fundamental right to an abortion, to reproductive freedom. That should be undisturbed. That should continue for 50 years and more. 전체적으로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주들이 옹호하는 주들보다 더 많지만 여론은 또 다릅니다. CNN이 오늘 오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6%가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집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였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이슈를 이번 중간 선거에서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늦어도 7월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 일요일이 어버이날이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들을 위한 마더스데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올해 마더스데이 지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31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한 명당 245.76달러를 지출하는 셈인데 지난해보다 평균 지출이 25.28달러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보석구입과 외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더해 소비자들이 어머니를 위해 마더스데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맞붙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구심점이 되어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면서 미니 대선급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6일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석패 이후 2달 만에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습니다. 계양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오선을 했던 곳으로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우세였습니다.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민주당 현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전 의원이 공천됐는데 이 지역의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했는데 역시 이를 수용한 셈입니다. 분당갑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의원 지역구로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우세였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곳이어서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과 경선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직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에 소모적인 정쟁과 진영 대결로 치달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한 주간 증권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어떻게 보나마나 잔인한 4월달 뒤로 이번 주도 또 떨어졌습니다. 5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고 다우존스는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락 모멘텀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스닥은 오늘 18개월 최저치를 찍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20년 11월 달 이후 가장 낮은 거니까 18개월 최저치를 찍고 20일 동안에 13일을 떨어졌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거래하는 거래날이 20일이라고 봤을 때 13일을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딸랑 7일 빼놓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스닥은 작년 11월 22일 사상 최고치 비교했을 때는 26% 폭락한 초토화된 상태로 되돌아갔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내스닥이 5주 연속 하락한 주를 마무리한 거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 5주 연속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거 롤러코스터, 이제 롤러코스터 월스트리트 카지노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덧붙인 거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주식 투자에 입문한 사람들,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이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잠깐 눈 떼다 보면은 또 다시 또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요동침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거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3년 5개월 최고치를 거의 매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 봉쇄로 인한 또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그 시장이 정말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연준 발표 후에 시장이 급등하더니는 또 다음 날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연준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0.75%의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Q가 되면서 바이어들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패닉 바잉이죠. 패닉 바잉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패닉 바잉이 그게 엄청나게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매파적인 발언 아니라고 이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확대 해석한 거죠. 그러므로써 장이 진짜 2년 만에 거의 최고의 그 폭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딱 막상 보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0.75는 아니지만 6월달, 7월달 미팅도 0.5씩 올리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암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금리를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안 시키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하게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자, 지금 뭐냐? 일단 다 팔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감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인플레이션 그 지표가 나오는데 시장에 또 크게 반영될 것 같단 말이죠.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지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6월달 미팅에 다음 주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제 6월달에 0.5냐, 혹시라도 0.25가 될 수 있느냐. 왜? 8.5% 지난달에 상승했을 때가 거의 최고치를 보고 좀 떨어졌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가 이어졌는데 그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